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가 11페이지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우리법 제2조, 2조, 이렇게 이제 1조, 2조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우리 법 조문이 모든 법이 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 정의로 되어 있어요. 각 법률에 따른.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우리 시험에 거의 이때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00%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올해 33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어요. 1번 문제로. 아주 쉽게 그냥 조문을 거의 냈어요. 조문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조문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2조에 보시면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 정의란 부분이 이 조문 제목입니다. 제2조의 조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 거기 보면 우리 조문을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조문을 읽을 때 제2조 이런 식으로 읽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본 적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법조문에.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를? 그냥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없어 보이게. 그렇게는 안 읽겠죠? 혹시 압니까? 1항, 제2항 이렇게 읽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읽어요. 항이라고 읽어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있죠? 거기? 이거를 어떻게 읽죠? 요거를 1번, 2번 이렇게 안 읽고 호라고 읽어요, 호.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우리 조문 읽을 때. 여기 없는데 가나다라라고 있어요, 가나다라. 가나다라도 있죠? 네. 그건 어떻게 읽습니까, 가나다라는? 목이라고 읽어요, 목.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목. 그래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래서 제1항, 몇호, 가목 이런 식으로 제1항, 1호, 가목 이런 거 찾아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을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조문을 읽는 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제2조에 보면 6개의 용어가 있는데, 먼저 밑줄부터 끊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호에 보시면 이제 6개 용어 중에서 첫 번째 용어가 중개죠. 중개 밑줄 끄시면 돼요. 밑줄. 그래서 중개,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끌 때도 중개 한번 속으로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이 중개라는 용어는요,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첫 번째 밑줄 긋습니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밑줄 긋습니다. 중개대상물.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있죠? 예, 거래 당사자 나옵니다. 밑줄. 거래 당사자 간에. 그 다음 밑줄 쭉 긋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까지.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서,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중개는. 자, 그 다음에 2호로 가볼게요. 공인중개사 밑줄.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법 밑줄 긋습니다. 이법.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외우는 거예요. 이법, 자격 취득. 이렇게. 자, 3호에 보시면 중개업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중개업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결합됐을 때 이 법상 중개업을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지. 4호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긋고 이법 밑줄 한 자,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이래 되는 거지. 이게 조문입니다. 자, 5호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
이걸로 답으로 나왔었어요. 올해 시험 3.3회.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쭉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거 우리 가로도 다 물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의 동그라미. 가로 안에 보시면 포함이냐 제외냐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잘못 입력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바로 입력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밑줄 긋습니다. 중개 업무 수행.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개 업무 보조. 자기가 직접 중개 업무도 하고 업무도 보조한다 이 말이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자, 6호에 보시면 중개 보조원은 누구냐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밑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업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밑줄.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업무를 어떤 업무라 그러냐 하니까 옆으로 쭉 가보시면 단순 업무라 그래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런 식으로 밑줄.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 6개의 용어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다고 여기서. 요것만 외우면 한 문제를 맞췄다고. 얼마나 쉬워요. 한 문제 맞추기. 굉장히 쉽습니다. 민법에 정말로 투자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우리 100점 맞아요. 다 맞아요. 민법은 여러분들 뭐 공부를 혹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민법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정말 100점 받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쉽고 양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용어를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한번 외워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용어의 정의. 우리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용어의 정의. 제2조. 첫 번째부터 중개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중개는 다시 한 번 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4가지가 다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이곡상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중개 대상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의 쌍방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에 뭐 하냐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뭐 평상시에도 조금 들어봤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부는 민법 시간에 다 합니다. 매매가 뭔지, 교환이 뭔지, 임대차가 뭔지. 그렇죠? 민법이 기초가 되면 이런 거는 우리 법에서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다 공부하고 우리는 매매, 우리 법에서 매매가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 이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개 대상물, 이 중개 대상물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조. 아까 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1조가? 1조. 목적이잖아요. 2조는 용어 정의잖아요. 3조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여기. 그러면 1조가 뭐고 2조가 뭐고 3조가 뭐고 이런 거 물어봅니까?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천만다행이다. 안 물어봐요. 그냥 대충 뭐 몇 개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앞에 부분은 알 수가 있죠.
하여튼 3조를 우리는 이제 중개대상물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작년 시험에 2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단독으로 2번 문제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험은 중개사법은 무슨 문제가 나올지. 중개대상물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돼야 돼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돼야 돼요. 아무 물건을 갖다가 다 알선한다고 해가지고 이 법상 중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법상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법에서 정한 5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 5가지 물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가지 물건이 첫 번째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토지예요. 토지가 중개대상 물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뭐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정착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혼 시간에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건축물이 대표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고 있어요. 나무에 이제 등기를 한 것이죠. 나무에다가 소유권 보전 등기한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안 한 나무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 안 한 나무는 그냥 수목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한 거를 임목이라고 그러죠. 임목은 중개대상 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라고 있어요. 광업권하고 이런 것들, 광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설비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재단. 그 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재단이라고 있어요. 공장에 가면 토지, 건축물, 공장 부지 막 이런 거 다 있죠. 공장 안에 들어있는 각종 기기, 부품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재단 형태로 재산으로 만든 거지. 기업용 재산으로. 돈을 빌리기 위한 거. 저당권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5가지 물건 있죠. 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뭐 한 것이에요? 중개를 한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5가지 물건이 아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을 했다. 그러면 이 법상 중개한 것입니까? 안 한 것이에요. 우리가 소장님이 있죠. 우리 소장님이 부동산의 그 소장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경업이 이제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알선에 대해서는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상에 중개가 되려면 반드시 5가지 물건 중에 한 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독으로 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5가지 물건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암기할 때 앞머리를 이렇게 보통 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과목은 특히 뭐 행정처분이나 벌칙 같은 게 있어요.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태료나 그다음에 취소나 정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애워줘야 돼요. 그것도 다 단독으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애우려면은 암기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소개하고.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시험에 앞머리를 따면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면 금방 애워집니다. 토건, 입광곡. 그래서 나올 때마다 또 애우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애워집니다. 애우고 잊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로 가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우리가 이제 매매는 많이 들어봤죠. 매매 같으면은 거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으면요.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임차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거래 같은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 근데
매도인하고 여기 보시면 네, 매도인 파는 사람이죠. 네. 임대인 이 사람들은 네, 빌려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이에요. 자기 권리를 매수인하고 임차인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자, 한 번 더. 네? 네? 주다? 주다? 법에다가 주다 이러면 안 되잖아. 법에다가. 자,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네? 넘겨주는 거. 두 글자로. 양도 말고. 매도 말고. 이전입니까? 이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전이에요. 우리 이전도 많이 쓰잖아요. 이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이전하는 의뢰인이라 불러요.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하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나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를. 이렇게. 처음에는 용어를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하고 그러면 임차인 요 두 사람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이에요? 권리를? 이전 받는 너무 길어서 못 듣겠다. 두 글자예요. 승계 말고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네, 취득이에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 불러요. 이 두 사람을.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취득 의뢰인, 우리 문제나 이렇게 나오면 문제 보면 권리 취득 의뢰인 하면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임대인,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거를 좀 길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우리 민법 배우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우리 민법에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위. 네, 이걸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들어봤죠? 민법. 법률행위. 법률행위. 매매, 교환, 임대, 매매하는 거 우리 법률행위잖아요. 계약.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계약이죠. 계약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약을 하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지. 매매 계약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니까는 그 소장님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법률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제일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밖의 권리가 돼 있잖아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안 나와. 중개라 함은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이걸 적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럼 그거 OX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꼭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린 질문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어예요. 우리 시험 국어가 좀 돼야 돼요. 우리 과목은. 국어 실력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에 중개가 되려고 하면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걸 빼고 요 세 개만 적으면 이거 세 개만 했을 때 중개가 된다 이 말이거든. 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조금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요.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 교환으로서는 매매 교환은 대충 알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교환은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매. 집을 뭐 안 팔아봤고 소유권 아닙니까? 우리 소유권. 이런 거 아직 소유권 이런 거 아직 안 들어봤습니까? 소유권 민법에서 들어봤죠? 자, 그래서 민법이 약간 기초가 돼야 돼. 민법. 소유권이 뭔지 뭐 이런 거 다 우리 설명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알아보시면 다 나중에는 뭐 소유권이 뭔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민법 하고 나면. 매매 교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일단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임대차로서는 어떤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임대차는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 임차인은 임차권이 생기지. 임차할 수 있는 권리 생기잖아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생기는 임차권. 채권이 물론 채권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권리가 있잖아. 그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매매와 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권리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를 보면은 우리 소유권에서 물권 시간에 가면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이라고 있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이죠. 뭐가 세 가지가 있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죠. 담보물권이 뭐예요?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동산이기 때문에. 질권은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채권으로서 다른 것도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기 담보. 그거 지금 지금 하지 말고. 일단은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래서 알선한 다음에 알선이 다른 말로 하면 소개입니까? 소개. 알선 소개죠.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알선 소개. 주선. 흥정. 교섭. 조정.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최대한 애우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우는 이유는 그냥 이해만 하고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근데 늦게 맞춰요. 늦어요. 문제 푸는 속도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려면 이거를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딱 읽어봤을 때 뭐가 틀린 부분이 한 번만 찾아야 돼요. 한 번만에.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 힘들어져요. 이게. 한 번만에 읽고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과목만큼. 어렵잖아요. 내용이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 정도 첫 번째 용어고 두 번째 용어로 가볼게요.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요거 잘 보시면 거기에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라고 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 요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이다.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저 법.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아니면 저 법이죠. 저 법에 의해서는 자격 취득해봐야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상에. 되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저법이 뭐냐 하니까 외국법이라고 우리 시험 나왔어요.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시험 지문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 저법이다 이 말이지. 자,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됩니까? 예. 뒤에 뭐 붙으면 안 돼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라는 용어로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실에 게시했다. 아, 그럴 수 있잖아. 거실에 게시해도 뭐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맞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그거 틀린 거죠. 자격증이 뭐 거실에 게시해 뭐 너무 좋아. 거기 게시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용어 정의로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게시 안 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닙니까?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 맞잖아, 일단은. 그 사람, 이 사람 다 포함시켜 주려면, 다 포함시켜 주려면 그냥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요. 그 자격증이 어디에 있든 간에 벽에 걸려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다 공인중개사로 포함시켜 주려면 그냥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된다고. 다른 게 붙으면 안 돼.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일단 자격을 취득한 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격 취득한 자는 여러분들 지금은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얼마만큼 공부해야지 이 자격증이 또 취득이 되는지, 그죠? 예. 네, 굉장히 이 자격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보통 내기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츰차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1월달, 3월달, 5월달에 가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밑에 이제 여기 소장님들 이렇게 자격 취득한 사람들 보면 공부를 좀 했구나. 그래도 공부해야지만 취득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된다 이 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등록을 하잖아, 그죠? 등록을 했으면 그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자격을 취득하고 직원으로 소속돼 있죠.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 가지고 직원으로 소속돼 있으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을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저처럼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라고는 팔 수는 있어요. 공인중개사니까. 그죠?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업입니까? 네, 중개업은 네 가지의 요소로 돼 있어요.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이게 우리 법상의 중개업이라는 얘기지. 일단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이때만 쉽게 얘기하면 의뢰란 말은 뭐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뭐 아파트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뢰인이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팔아주세요.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업이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승낙의 의사표시. 그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가치.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하냐 하니까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이죠. 그러니까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의뢰인하고 누구? 소장님.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이잖아요. 이걸 이제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소장님이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는. 그렇죠? 그 둘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업이. 팔아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팔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사실행위겠습니까? 법률행위겠습니까?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계약이니까. 이거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 개업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행하는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이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소장님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 소장님이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법률행위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은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고 보조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근데 이 계약이잖아. 그죠? 요거는 개업하고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로서 법률행위입니다. 이거 법률행위예요.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이것도 법률행위잖아. 그죠?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건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거예요. 그걸 매매 계약이죠. 그것도 법률행위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팔아주세요. 뭐 이게 돼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고.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줘도 됩니까? 뭐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줘도 안 되나? 내가 안 받겠다는데 뭐 법에 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보수를 안 받겠다는데 왜? 뭐? 그죠? 문제될 거 없잖아. 그죠? 법으로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안 받고 뭐 친구한테 중개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가족들 거도 마찬가지, 친구 마찬가지, 친구 거도 마찬가지. 근데 보수를 안 받고 중개는 해준 건 돼요. 중개는. 근데 보수를 안 받은 것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자, 판례 한 가지 보면은 받기로 약속만 했다.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약속 요구하는데 그쳤다. 판례예요. 요거는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안 받았잖아. 그죠? 안 받았어요. 약속만 했고 얼마 달라고 약속만 했고 요구만 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는 판례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건 판례. 자, 그 다음에 이 중개를 저기는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된다 보시면 돼요. 일단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행하는 거에서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업이 되려면요. 첫 번째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한 번 해가지고는 업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업이 되려고 하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돼요.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업을 한 것이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요거 있죠. 요거를 응답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 그렇게 일단 하시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냐 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를 이 법상에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이죠. 아까 얘기했던 소장님. 소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옛날에 이제 중개업자, 업자 이렇게 불렀잖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개업자. 지금도 뭐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막 뉴스에 보면은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중개업자가 아니고 법률 용어로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소장님을. 개업 공인중개사.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이 법 뭐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자,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돼. 마찬가지 여기에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돼. 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면 다 개업이에요. 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근데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마찬가지로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딱 그만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개설 등록을 하고 또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그렇게 풀면 안 돼. 이거는 용어정의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상태이면 다 개업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 한 자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제 휴업 중이다. 휴업 중이다 그러면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잖아요. 휴업 중이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증은 살아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은 등록증이 이제 소멸이 돼.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데 폐업이 아니고 휴업 중이다. 3개월 휴업 중이다.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있지만 등록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그 사람을 포함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이다. 업무 정지 중에도 업무 합니까? 업무 안 하잖아. 일 안 하잖아요. 그래도 등록증은 살아있습니다.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 주려면 개설 등록 한 자로 끝나야 돼. 그 사람 이런 사람 다 포함시켜 주려면 등록 한 자로 딱 끝나야 돼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하면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용어 정의는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매번 틀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매번 틀리는 사람. 계속 풀어도 계속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용어 정의는 안 틀릴 수 있도록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잡습니다. 종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 종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처럼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 여러분들 자연인입니까? 자연인 이런 거 잘 모르고 인간은 크게 자연인하고 뭐로 나뉘어요? 인간은 크게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나뉘죠. 법인. 그렇죠? 어느 학원에서는 인간은 크게 자연인하고 뭐로 나뉘냐 하니까 자연인과 도시인으로 나뉜대요. 도시인. 도시인은 도시에 살고 자연인은 산에 살고. 여러분들 다 자연인이에요. 그죠? 자연인이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사람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없는 사람 임의로 만든 인간을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인으로서 자유이익을 취득하지요. 그 다음에 등록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이익을 취득하잖아.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죠. 자유이익 취득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됐죠? 그럼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라고 해요. 종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한번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육체가 없잖아, 그죠?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대표자가 일하잖아요, 대표이사가. 그래서 그거를 법인인 기업이라 그래. 중개법인이라고 하지.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1980년대 이전부터 계속 소개영업법부터 이래 계속 중개업 영위해오던 사람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었잖아요. 85년도에 제1회 시험이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를 계속 해줄 수 있게 해줬어요. 중개업을.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도 있겠죠. 나이가 많지 지금.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시험 안 쳤기 때문에. 근데 과거 계속 중개업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제도 이전부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어. 지금까지 계속.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끝이죠. 그죠? 아니면 등록이 취소가 되면 다시 시험 치야 되고.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부칙이라 불러. 부칙. 부칙. 네, 나중에 이렇게 나올 부칙이라 불러요. 부칙상의 기업이다. 부칙. 일단 부칙이라 불러. 부칙.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길어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래 불러요. 너무 기니까 일단은 부칙.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그대로 줍니다. 하여튼 그런 종별이 있구나. 3가지 종별이 있어요. 3가지 종별.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가 우리 이번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서 소속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원이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법인. 아까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했죠. 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기업이라 그래.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안에 보면 사원, 임원, 사원. 우리가 이제 법인 주식회사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 보면은 임원도 있고 이렇잖아. 임원 있죠. 임원진들, 경영진들 있잖아, 그죠? 임원진들. 그 다음에 뭐, 한 명에서 합자해서 보면 이제 사원들이 있어요. 평사원 아니고, 일반 사원 아니고, 경영진들이에요. 간부급이지. 이사. 자, 사원, 임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속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소속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말하고 요 임원사원, 법인의 안에 있는 임원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사원들도 소속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들도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들. 그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은 소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임원사원이에요. 포함이 돼서 뭘 합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하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6번째가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냐면 현장 안내를 해요. 일반 서무를 하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두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업무를 그냥 업무라고 안 하고 단순 업무라고 그래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 단순이 들어가야 돼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는 단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단순 업무 할 수 있어요. 보존이 하는 업무 다 하죠. 근데 이런 업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중개보존인 거죠. 자격증이 없는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도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면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 안내 이 말은 아파트 중개 대상물이 있는 아파트까지 차를 몰고 가는 거죠. 현장 안내니까. 그죠? 차를 몰고 현장까지 가서 아파트까지 가서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잠깐만요. 자, 현장 안내가 대표적인 업무인데 현장까지 모셔갔죠.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주차하고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현장 안내니까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아파트에 올라가도 됩니다. 뭐 엘리베이터도 못 타나 뭐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파트의 현장까지 아파트까지 올라가 됩니다. 올라가서 들어가 되죠. 들어가서 막 물을 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물을 틀거나 뭐 전기를 막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그것도 못 하나 막. 대신 뭘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수도가 뭐 잘 안 나오네 이러면서 막 수압이 약하네 이러면서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전등이 몇 개 나갔네 이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뭘 한 것이에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한 거예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예를 들어서 업무가 그 업무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다 하고 있어요. 더 잘하지 막. 원래 그건 법적으로 공부하지.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돼. 원래는 중개보조는 그냥 현장 안내로서 끝나야 돼요. 막 조사 확인하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불리해 보면 자기의 경험이 막 생각나가지고 난 다 했는데 이러면서 막 풀고 이런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시험을 치야 되기 때문에 법 조문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개의 용어인데, 자, 한번 필요한 부분만 한번 꺼볼게요. 다시 한번 더 밑줄을 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좀 최대한 한번 암기를 해봅니다. 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중개, 종목 밑에 보시면 중개 있죠. 자, 여기 아까 중개 대상물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했죠. 중개 대상물 밑줄. 이게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지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에 관한 행위. 마지막에 알선.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요소를 외운다 생각하고 여기 하시고. 이번 시험에도 이 조문 그대로 나왔었어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냐 하니까 토건, 입강공 해가지고 토지, 그 나와있죠. 첫 번째 줄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모, 강업재단, 공장재단. 그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해가 있죠. 네. 이걸 토건, 입강공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토건, 입강공. 이 5가지 물건이 돼야 된다. 5가지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지. 자, 양가로 이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에 관한 행위 해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매매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 교환 같으면 교환의 당사자라고 돼 있네, 그죠?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부분 좀 밑줄 끄시면 돼요.
알선은요. 거기 두 번째 줄이면 도와주고 흥정을 붙인다 이런 말이죠. 소개, 주선 뭐 이런 거죠. 자, 중개업이 먼저 나와 있네, 그죠? 중개업은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일정한 보수, 그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행한다. 의뢰, 보수, 중개업 이런 식으로. 요건으로서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거 돼 있네,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중개 의뢰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개 계약이잖아요.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네. 현실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 현실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실 수수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해가지고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 그죠? 불특정 다수인,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영리 목적이 돼야 되겠죠? 영리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원래 불특정 다수인 상대가 돼야 되고,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영리 목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밑줄, 이 법에 의해서, 이 법, 그 다음에 개설등록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세요. 그 종별이 나오잖아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종류라고 보시면 돼. 동그라미 1번에 법인인 개업이 먼저 나왔네, 그죠? 법인인 개업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쉽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격 취득할 거고,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용어를 좀 이거 종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칙상의 기업이라고 돼 있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시험제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가시면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하니까 이 법 밑줄 긋고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격 취득한 상태 이거 끝나야 되겠죠. 자격 취득한 상태이면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하니까 소속은 개업의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동그라미에 포함.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도 포함이냐 제외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런 거 몇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한다. 밑줄 긋고. 자, 6번에 보시면 중개보조원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밑줄 긋고요. 개업에 소속이 되어 있죠. 밑줄.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자, 그런 업무를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까지 일단은 볼게요. 용어 정의까지.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일단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하세요. 밑줄 친 부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고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좀 또 1월달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 조문을 충실하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중개대상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